이번 시간에는 세입세출의 현금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외계좌 등록부터 별단 예금 관리, 그리고 수납 관리, 반환 관리, 2월 관리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의 현금 관리 개요입니다. 세외현금 관리는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되지 않고 각 기관이 법령이나 계약 등으로 기타 사유로 반환할 채무를 공제해서 일시적으로 현금을 보관하는 기능을 합니다. 세입세출의 현금 업무의 범위를 보시면 수입 수납 관리, 그리고 반환 관리, 2월 관리, 장부 관리 이렇게 총 4개의 분야로 나눠집니다. 화면은 잘 보이시죠? 네, 안 보이시면 말씀을 채팅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납 관리는 수납 작성, 예금 관리, 수입 일개표 조회 및 결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반환 관리는 반환 작성, 반환 명령 등록, 이체 약정, 전자자금 이체 등 반환하는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관리에서는 회계 마감 시에 수납 잔액 발생한 건을 2월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장부 관리는 세액 현금 출납부나 현금 내역부, 출납 계산서, 그리고 종목별 대장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지출에서 연계되는 공제 구분을 제가 기재를 해놨는데요.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고용산재 등 4대 보험하고 또 노인요양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사학연금, 교직원 공제회비 등 총 9개의 항목이 세액현금관리로 연계가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은 지출결의 작성 시에 지급 구분을 즉시 지급이 아닌 세외계좌로 지정을 반드시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지출에서 이체 확정하는 시점으로 세외 현금에 연계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 세외현금 관리 업무 처리 흐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업무 담당자별로 진행해야 하는 사항을 순서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물론 사립유치원 회계에서는 한 분이 모두 다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요. 주요 세현금 업무는 세입세출의 현금 담당이 진행을 하고,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원은 수납과 반환에 대한 검토를, 그리고 원장은 수납과 반환의 승인 절차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세외현금의 핵심 업무는 화면의 가장 왼쪽을 보시면 세입세출의 현금 담당자에게 있습니다. 해당 업무 절차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년도 잔액을 2월하는 절차부터 시작합니다. 그 세입세출의 현금 관리의 경우에는 사립유치원 회계와는 달리 회계 마감 시에 출납 폐쇄에 대한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즉 2월 말로 전년도 세외 관리의 업무가 마감이 되고, 그 잔액에 대해서는 2월 처리를 해서 차년도 3월 1일부터 2월한 수납건으로 반환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월 처리의 자세한 절차는 잠시 후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년도 2월과 차년도 수납건이 작성이 되면 수입 일개표 결제를 받은 다음에 반환을 진행합니다. 이후 내용은 사립유치원에게 지출 처리와 비슷한데요. 반환 결의를 작성하고 결제를 받으면 반환 명령을 등록하고 이체 확정하는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다음 화면은 세외현금 취소에 대한 업무 처리 흐름도인데요. 이체 확정 취소 요청부터 역으로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립유치원에게는 취소 매뉴얼이 있을 정도로 취소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참고 자료로 넣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화면을 보면서 세외현금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에서 세입세출의 현금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해야 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바로 유치원 계좌 관리에서 세입세출의 현금 계좌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사업관리 기준 정보에 있는 유치원 계좌 관리의 메뉴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 계좌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회를 하고 세입세출의 현금 계좌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세입세출의 현금 계좌 오른쪽 상세 정보에서 계좌 구분이 사립유치원 세외 계좌로 되어 있어야 하고 계좌 속성은 대표 계좌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종종 이 세외 계좌를 예치성 계좌나 보관성 계좌로 잘못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반드시 대표 계좌로 설정을 하셔야 세외 계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계좌 관리에서 세입세출의 현금 계좌 등록한 것이 없다면 신규 버튼 클릭해서 계좌를 직접 입력하고 계좌 검증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세입세출의연금 별단 예금 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별단 예금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금융기관 코드부터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금융기관 코드 관리 메뉴에서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금융기관 코드를 등록하고 저장합니다. 하단 팁에 적어놓은 것처럼 이 메뉴에 등록한 금융 코드만 다음 진행할 예금 계좌 관리에서 조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선행으로 먼저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금융기관 코드 등록이 완료되면 이제 별단 예금 목록 메뉴에서 별단 예금 계좌를 등록하고 이자 발생 시에 이자를 등록해서 수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금 계좌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계좌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예금 계좌 관리 팝업에서 계좌 상세 내역을 등록합니다. 세입 세출의 종목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과 같은 원가 통계 비목 조회 화면이 보이고 예금 관리 대상 원가 통계 비목을 선택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단 팁에 보시면 예금 관리 대상 원가 통계 비목 내용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만 등록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명 돋보기를 클릭해서 거래처를 지정하고 저장합니다. 이렇게 등록한 예금 계좌는 해당 원가 통계 비목으로 수납 처리를 하실 때 예금 정보를 선택해서 수납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수납 처리하는 화면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수납을 작성하고 나서 수입 일회표까지 결제가 완료가 되면 별단 예금 화면에서 이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자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계좌를 선택하고 이자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납건을 선택하시고 하단에서 행 추가해서 이자 내역을 등록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자를 등록하게 되면 해당 수납건이 자동으로 자동으로 일개가 생성이 되고요. 수입 일개표 결제 후에 이자 수납건을 반환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단 예금 목록 메뉴에서 예금관리부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예금관리부 상세 출력도 가능한데요. 하단의 팁 내용처럼 별단 예금 수납 결의 시에는 예금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 수납 내역과 이자 등록하셔야 또 수입일개표를 승인해야 이자 금액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납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수납 결의를 등록하는 수납 관리 메뉴입니다. 여기서는 수납건을 직접 작성할 수 있고요. 수납 등록한 모든 내역과 합계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납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납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수납 작성 화면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이 조회가 되고 먼저 세외 종목 버튼을 클릭해서 원가 통계 비목을 선택한 후에 확인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세외 현금 수납 금액과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제목, 내용, 수납 일자 등을 입력합니다. 납부자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납부자를 선택한 후에 수납 금액을 입력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수납 금액은 상단의 수납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장까지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좀 전에 살펴본 별단 예금 관리에 예금 계좌가 있는 수납건이라면 하단의 예금 정보의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고
결단 예금 관리에 등록해 놓은 계좌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예금 계좌는 하단의 팁 내용처럼 한 개의 계좌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세외 수납 처리의 마지막 단계는 수입 일개표 결제입니다. 수납 결의를 저장까지만 진행을 하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입 일개표 메뉴에서 조회가 되면 해당 일개 대상권을 선택해서 결제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결제 전에 제목을 클릭해서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팁 내용처럼 만약 같은 일자로 여러 수납건이 발생을 했다면 일괄적으로 선택해서 결제를 한 번에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괄 결제된 수입 일개표는 취소 시에도 다 같이 한꺼번에 취소가 된다는 점은 유의를 해야 합니다. 수입 일개 결제가 완료가 되면 수입 일개표를 출력할 수 있는데요. 화면 상단 오른쪽을 보시면 출력 구분이 결제별과 일자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결제별로 출력을 하면 결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단의 팁에 표시된 것처럼 동일 결제 수납건에 대해서만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작업 방법은 같이 결제를 진행한 수납건을 선택해서 출력 구분을 결제별로 설정한 후에 수입 일개표 출력 버튼을 클릭해서 출력물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일자별 출력 기능은 일자별 출력 작업 방법은요. 원하는 수납 일자를 지정하고 출력 구분을 일자별로 설정한 후에 수입 일개표 출력 버튼을 클릭해서 출력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일자별 출력은 지정한 수납 일자의 모든 건을 출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제 정보는 표시가 되지 않는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액 수납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반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환 관리는 세외 현금이 수납되어 있는 금액을 납부자 또는 채권자에게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우선 반환 관리 메뉴에서 반환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반환 결의서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반환 대상 선택을 클릭해서 반환 처리할 수납건을 찾습니다. 팝업이 호출되면 원가 통계 비목을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가 통계 비목 설정 후에 조회 버튼을 클릭한 다음 반환할 수납건을 선택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환 대상, 즉 수납건을 찾은 다음에는 반환 금액, 제목, 내용, 반환 일자, 반환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채권자를 추가해서 돋보기 버튼으로 채권자를 선택하시고 반환 금액 입력과 지급 구분을 선택합니다. 결의서 작성에 문제가 없다면 저장을 하시면 되고 결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반환 결의서 작성 시에 유의사항을 하단 팁에 기재를 해놨는데요. 만약에 EFT로 반환하는 경우라면 계좌 검증 후에 반환 정보 저장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 채권자 정보와 반환 금액의 합계액이 상단에 선택한 반환 정보의 반환 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상단에서 세입 세출의 종목을 선택할 때 다수건을 선택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환 결의가 결제 완료되면 다음에는 반환 명령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화면처럼 반환 명령 등록 메뉴에서 조회를 하면 반환 명령 대상권이 조회가 되고요. 대상권을 선택해서 하단에 반환 명령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반환 명령 등록할 때 지급 구분이 현금인 경우에는 지급 사유를 필수로 입력을 하셔야 하고요. EFT로 진행할 경우에는 출금 계좌 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환 명령 일자는 자동으로 현재 일자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반환한 날에 맞춰서 저장을 진행을 하셔야 하고요. 출납원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저장을 해서 반환 명령 등록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반환 명령 목록으로 이동을 해서 조회를 하고 명령권 선택해서
이체 확정을 클릭하면 반환이 마무리됩니다. 반환 명령 후에 지급 명령서도 출력 가능하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EFT로 반환 이체를 등록 후에 진행을 하신다면 지금 EFT 이체를 완료하고 나서 이체 확정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FT로 반환 처리를 하려면 몇 가지 이제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요. 세액 전자 반환하는 사전 작업과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세액 반환도 지금 EFT로 처리를 하신다면 수익과 지출처럼 전자 반환으로 처리가 되기 위해서 수령인 계좌는 물론 유치원의 모계좌에 대해서도 계좌 검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치원의 모계좌의 검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용기간 정보관리 메뉴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입이나 지출이나 처리 방법은 동일합니다. 우선 은행에 EFT 사용 신청 후에 이용기간 정보관리에 해당 건이 조회가 된다면 상단의 이용기간 코드를 클릭해서 금고계좌 정보의 계좌 정보를 선택한 후에 하단에 출납원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지출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비밀번호가 없는 최초 등록 시에는 기존 비밀번호는 공란으로 두시고 변경 비밀번호와 변경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거래처 계좌정보와 동일하다면 오른쪽에서 회계 구분을 사립유치원 세외계좌를 선택해서 확인을 진행하는 순서로 확인 절차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환 처리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반환 관리에서 반환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반환 결의를 작성합니다. 처리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데요. 반환 대상 선택을 클릭해서 세입 세출의 종목을 선택하고 세외 현금 반환 정보를 입력합니다. 채권자를 추가하고 채권자를 선택하는데 이때 계좌 검증된 지급계좌 번호를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검증되어 있지 않은 계좌라면 지금 검증 처리를 하시고 나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 금액과 지급 구분을 이체 EFT로 선택을 하신 후에 저장하시고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환 결의가 완료되면 반환 명령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조회를 하고 대상권을 선택해서 반환 정보를 입력합니다. 출납원을 확인하시고 지급 구분 EFT, 이체 EFT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출금 계좌 번호를 설정해서 저장합니다. 이후 보시는 화면처럼 EFT 전송 메뉴로 이동을 해서 전자 반환을 실행합니다. 우선 상단 조회가 구분에 처리 대상을 EFT 전송해 두시고 조회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상권을 선택해서 통장 기재 등록하고 EFT 전송을 클릭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장 기재 등록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입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 통장은 예금주명이 나오고 거래처 통장은 유치원 명의 기재되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또 EFT 전송 후에 잘 됐는지 바로 처리 결과를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실제 통장에서도 이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을 통장 출금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오류 정정 처리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전송 결과 확인이나 오류 정정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단 조회 값에서 처리 대상을 EFT 전송 결과로 두고 조회합니다. 문제 없이 전송된 건은 진행 상태가 정상으로 조회가 되고요. 만약에 오류가 난 건이라면 화면처럼 진행 상태를 확인한 후에 오류 정정을 클릭합니다. 팝업 창에서 정보를 수정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고 오류 정정을 하실 때에는 채권자 정보의 계좌번호를 정정하실 수가 있고 지급 구분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 구분은 이체 EFT나 아니면 그냥 이체, 현금 등으로 선택해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지급 구분을 이체나 현금으로 정정을 했다면 전자반환이 아니기 때문에 EFT 목록에서는 더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세외현금 반환 담당자가 오류 정정을 수행을 하면
이후 출납원이 확인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출납원은 지금 보시는 오류 정정 목록 메뉴에서 먼저 조회를 하고 대상권을 선택한 후에 확인 처리를 진행합니다. 확인 또는 반려는 출력번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급 방법을 이체 EFT로 변경한 경우에는 세입현금 반환 담당자가 다시 EFT 목록 메뉴에서 재전송을 진행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네, EFT가 완료되면 반환 명령 목록 메뉴에서 조회를 하고 대상권 선택한 후에 이체 확정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이제 전자 반환이 아닌 이체나 현금으로 변경을 했다면 역시 통장 출금하시고 난 후에 반환 명령 목록 메뉴에서 이체 확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현금 장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에는 다양한 메뉴의 장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부 메뉴에서 현황 파악이나 출력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내용을 출력하실 수 있고요. 가장 처음 확인할 부분 현금 출납부입니다. 세입세출처럼 세외 현금도 현금 출납부가 있어서 일자별로 세외 수입이나 반환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금 내역부입니다. 출납부와 내용이 유사하지만 현금 내역부의 경우에는 화면처럼 원가 통계 비목을 조회하고 선택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원가 통계 비목별 조회 조건이 있다는 것이 현금 출납부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금 출납 계산서입니다. 현금 출납 계산서는 기준 일자를 설정해서 조회하면 해당 일까지 수납 및 반환 금액 그리고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다음에 보실 장부는 종목별 대장 관리입니다. 종목별 대장 관리에서는 종목을 조회하고 선택해서 확인하면 종목별 대장을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황 관리 메뉴도 조회에서 수납액을 클릭하면 수납 내역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수납 번호 클릭하면 수납 상세 화면으로 이동이 돼서 상세 내역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부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장부를 선택해서 출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의 현금 2월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현금의 경우에는 출납 폐쇄 기간이 없습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2월 말이면 전년 회계는 마감이 되고 3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처 반환하지 못한 금액들이 남아 있다면 그 건을 2월에서 차년도에서 반환 처리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2월 처리할 때 주의사항을 기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2월 처리 메뉴에서 조회되는 잔액이나 2월액 합계와 현금 출납부의 잔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2월 처리 완료한 건수와 그리고 2월액 그리고 세액 수입 일개표 메뉴에서 수납된 건수와 수납 금액이 같은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세외 수입 일개표 메뉴에서 수납일자 조회 시에 2월한 회계연도, 차년도에 3월 1일로 조회를 했을 때 수납건이 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에 2월 처리를 했다면 22년 3월 1일에 조회를 해야 2월 처리한 건이 자동으로 수납결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월 관리에서 또 2월 처리한 금액과 차년도 수입 일개표 메뉴에서 3월 1일자에 생성된 수납건이 금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반환 처리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월 처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메뉴는 세외현금의 2월 관리 메뉴입니다. 2월 관리에서 조회를 하면 해당 연도에 잔액이 있는 수납건이 조회됩니다. 2월 대상권 선택을 하셔서 2월 확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2월 확정 처리 후에 다시 조회를 해서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2월 확정하면 잔액은 2월액으로 또 2월 여부의 항목은 2월로 표시가 됩니다. 이후에 차년도 세외 수입 일개표에서
수입일자를 3월 1일로 설정을 하시고 조회를 하시고 또 생성된 수납건의 금액과 2월한 금액이 일치하는지 지금 화면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게는 2월하면 자동으로 수입 일개가 결제 완료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일개 결제 절차 없이 반환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단의 팁에 기재한 것처럼 2월 처리 시에는 전년도에 미확정한 반환건이 있다면 반드시 확정해서 반환을 완료하거나 역작업 후에 2월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2월하는 회계 마감 시점에 수납값 변환이 없어야 잔액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2월 전에 수납하고 반환할 부분을 확실히 마무리 짓고 2월을 진행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모두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세액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을 보겠습니다. 네. 지출 처리 시에 공제를 세외 계좌로 했는데 세외 관리에서 수납건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9개의 항목만 연계가 되고 이게 이체 확정까지 진행을 하셔야 연계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출 결의하실 때 세외 계좌를 적용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화면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첫 번째로 보수 인건비에서 공제정보의 세계자 적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보수 인건비에서 클릭을 해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부분을 누락했다면 원인행위 때도 일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 때 수령인 정보에서 공제 버튼을 클릭을 해서 세외계좌 적용을 하시면 전체 내역이 세외계좌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도 누락을 했다. 그러면은 지출결의 작성 시에 공제 버튼을 클릭해서 건건이 세외계좌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가장 많이 문의하는 부분이라서 준비를 했고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후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